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조선 중기 시절 인연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박했던 한 여인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녀는 수절 과부로 손꼽혔으나 그 모습은 정숙함보다는 병적인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돌아가신 남편의 위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심어진 늙은 매화나무에게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차가운 겨울 바람이 당신께 닿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에게 홀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서씨가 또 나무에게 밥상을 차렸대. 저러다 산 사람까지 홀려 잡아가면 어쩌려고. 그녀는 떨어진 나뭇잎 하나도 비단 보자기에 싸서 모았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과거를 붙잡으려는 집착의 증거였습니다. 서씨,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새 나무를 심어줄 테니 차라리 팔아버리고 새 출발을 하시오. 이 나무가 내 목숨이요. 내 목숨을 팔라는 말입니까? 당장 물러가세요. 그녀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매화나무의 밑동에는 검은 반점들이 끈적한 진액을 흘리며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착이 극한에 달했을 무렵 지나가던 노승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집 전체를 맴도는 어둡고 검붉은 사기를 감지했습니다. 보살님, 잠시 이 집 마당에 들러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집 주인이 낯선 이를 들이지 말라 명했습니다. 물은 우물에서 길어 드시오. 이 나무가 심겨진 지 좋기 10년은 되었을 터인데 생기가 돌지 않는구나. 오히려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어. 이 나무가 곧 쓰러지겠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내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데. 정성이 지극하나 그 정성이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꽁꽁 묶어 숨통을 막고 있구려. 이 집은 산 사람의 집이 아니라 남편의 무덤이 되었소. 노승의 매서운 지적에 서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이 나무는 내 남편이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요. 이 나무를 버리면 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이 된단 말이오. 그 약속은 이미 시간이 다 되었소. 썩은 인연을 놓지 못하면 당신의 삶마저 썩게 되는 법. 당신의 남편은 편안히 가기를 원했을 것이요. 편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지킬 뿐입니다. 지키는 것이 곧 속박이요. 나는 이 집의 죽은 기운을 끊어내러 왔소. 노승의 도끼가 서씨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나무 껍질에 1촌 깊이로 박힙니다. 이 나무에 손대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베세요. 차라리. 노승은 끝까지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서씨의 손에서 흐른 피가 도끼날을 따라 나무 밑동을 적십니다. 보시오. 나무는 이미 당신의 피를 먹고 있어. 당신의 생명력으로 억지로 연명하는 것이 이 나무에게도 고통이요. 서씨는 오열하며 약속의 순간을 회상합니다. 여보, 우리 사랑이 이 나무처럼 천년을 갔으면 좋겠어. 내가 죽어도 외로워하지 마오. 내가 곧 이 나무로 돌아올 테니 이 나무를 나보듯 아껴주오. 이 약속 때문에 제가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스님, 제가 남편을 배신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마을 장정들이 노승을 강도로 오인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습니다. 이 미친 중놈아, 당장 서씨에게서 떨어져. 나무가 다칠세라. 건드리지 마시오. 노승은 지팡이를 땅에 쿵 찍어 장정들을 물러서게 한 뒤 서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정과 집착은 이미 나무를 저주하고 있어.
딱 사흘을 줄이다. 그 안에 당신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이 나무에 꽃을 피워보시오. 피어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이 나무를 베어낼 것이오. 노승이 떠난 후 서씨에게는 지독한 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서씨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폐물을 팔아 구한 값비싼 약재를 나무 뿌리 주변에 묻고 밤새도록 경을 읽으며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잔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나무는 더욱 빨리 썩어갔고 흑색의 진액이 끈적하게 흘러나와 그녀의 정성을 조롱했습니다. 그 시각 담장 밖에는 굶주린 거지 아이가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씨가 차려놓은 식은 밥상을 훔쳐보았습니다. 아이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담을 넘으려 하자 서씨가 광적으로 소리를 질러 소금을 뿌립니다. 저리 가거라. 너 같은 잡기가 이 집의 복을 훔치려 드는구나. 당장 물러서. 서씨는 죽은 인연에 갇힌 채 눈앞에 나타난 살아있는 인연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셋째 날 서씨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극도의 피로에 잠식당했고 마침내 노승의 말이 옳았음을 희미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 서씨는 나무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곧 그녀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납니다. 남편은 맑은 웃음 대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발목에는 썩은 매화나무의 뿌리가 굵은 쇠사슬처럼 묶여 있습니다. 여보, 왜 여기에 계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서씨, 나를 놓아주오. 당신의 그 사랑이 나를 이곳에 붙잡아 두고 있어. 남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은 그녀의 귀한 약속이 사실은 남편의 영혼을 현세에 묶어둔 업장이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의 사랑은 당신에게 족쇄였단 말이오? 서씨는 절규하며 남편의 쇠사슬을 끊으려 노력했지만 쇠사슬은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손을 핥히었습니다. 미안하오. 이제 그만. 미안하오. 서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나 지난 사흘간 그녀를 짓눌렀던 광적인 집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노승이 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씨는 나무 앞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는 마당으로 노승이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노승은 서씨의 변한 눈빛을 확인하고 미소 짓습니다. 꽃이 피었습니까? 서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지 않았습니다. 스님.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야 남편을 놓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루 밑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서씨는 도끼 소리보다 작은 기침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돌아봅니다. 그녀는 나무가 아닌 소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씨는 마루 밑에 웅크려 떨고 있는 거지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는 추위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왜 여기에 있니? 서씨는 지난밤 자신이 내쫓았던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미약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아닌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노승은 도끼를 내려놓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서씨의 내면에서 이미 인연의 매듭이 끊어졌음을 알았습니다. 노승이 서씨와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꽃이 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 봄이 시작되었구려. 서씨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 숙였습니다. 스님, 베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승은 도끼를 들어 썩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괴가 아닌 정교한 수술처럼 그는 썩은 줄기와 껍질만을 잘라냈습니다. 이 도끼는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걷어내 새 생명을 돕는 도구였소. 당신의 집착은 이 나무에게도 썩은 껍질이었소. 나무가 베어지고 썩은 부분이 치워지자 그 밑동의 옆구리에서 새파랗고 힘찬 새순 하나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이 놓아주자 비로소 이 나무가 숨을 쉬고 새 생명을 틔우지 않았소.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의 깨달음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 시절의 역할이 다하는 법이요.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떠났으니 당신은 이제 이 아이를 통해 살아있는 사랑을 배울 차례요. 죽은 인연을 놓지 않고 붙잡으면 살아있는 인연마저 외면하게 되는 법입니다. 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5년 만에 비로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스님, 이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어도 되겠습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씨는 아이에게 매화라는 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죽은 인연을 상징하던 나무의 이름을 이제 살아있는 희망의 이름으로 이어준 것입니다. 너는 이 집의 새로운 봄이다. 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 밖으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당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이 집의 시절이 제대로 바뀌었구려. 노승은 자신의 도끼를 챙겨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마음을 베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앙상하게 잘려나갔던 매화나무 밑동에서 탐스러운 분홍색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서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름 매화처럼 서 씨의 삶에도 비로소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붙잡으려 했던 집착이 끝나자 비로소 행복이라는 새로운 인연이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운 것입니다. 담바매와 매화나무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 씨의 매화나무는 영원히 붙잡으려 했던 과거의 집착이 살아있는 희망과 온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연이란 간절히 움켜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기꺼이 놓아줄 줄 아는 지혜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나 봅니다. 당신의 삶에도 오래 묵은 껍질을 벗고 피어날 새로운 봄날의 인연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담바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